허리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죠? 아닙니다. 허리디스크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척추수술만 15년차 장근수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 정보들 중에서 잘못된 정보들과 올바른 정보들이 섞여 있어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디스크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남아있으면 돌출이 되고, 섬유륜이 찢어졌으면 탈출 또는 파열이 되는 겁니다. 즉, 탈출과 파열은 같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붕어빵을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김밥도 되고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만지다 보면 붕어빵도 터져서 안고 흘러나올 수도 있고, 김밥도 이게 옆구리가 터지면 안에 있는 밥알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용물을 싸고 있는 구조가 이제 섬유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말랑말랑한 수액이 되겠죠. 이제 그걸 싸고 있는 구조물이 섬유륜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이제 말랑말랑한 수액이 경막의 공간에 노출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붕어빵 예를 들어 볼게요. 붕어빵이 안과가 터져서 흘러나오면 개미떼들이 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크가 흘러나오면 주변에 백혈구, 특히 이제 대식세포들이 활발히 그쪽으로 모여들게 되고 터져나온 수액을 포식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은 그 경우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디스크가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터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딱한 경우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디스크 위아래 연골 종판이라 가지고 딱딱한 판자 같은 그런 구조물과 같이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흡수되기는 정말 어렵고 오히려 이제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하게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흡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석회가 끼면 딱딱해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으로 계속 디스크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염증 유착이 심해지면 정작 수술해야 될 때 수술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난이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수액이 터졌다 할지라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다시 MRI를 찍어봐서 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입니다. 허리 디스크 옆에 항상 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이 자골신경인데, 모형을 보면 이 자골신경들이 항상 엉치로 갑니다. 이제 엉치가 어떻게 보면 신경들의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항상 허리 신경이 눌리면 허리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지만, 항상 엉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아프게 됩니다. 버스가 출발하듯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방사통이라거든요. 방사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 머리가 아프듯이 신경도 이렇게 잡아 당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당기고 이제 저리 느낌이 엉치에서 시작돼 가지고 다리까지 이제 퍼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경험상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술을 해봤는데, 막상 봤을 때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 디스크가 아니고 상당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까만 디스크, 즉 딱딱한 디스크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해서 꼭 수술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 해서 꼭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 때문에 수술을 하냐 안 하냐는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린 친구들, 좀 나이가 젊은 친구 수술할 때는 좀 고려할 요소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일할 시간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병변만 제거하는 그런 술식이 필요하겠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디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동반된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만 제거하면 높이가 낮아지면서 기존 협착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나중에 조기에 2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디스크 수술할 때 동반된 그 마디 협착증이 있으면 협착증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이에 따라서 수술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수술해야 될 경우는 수술해야 됩니다. 대신 나이에 따라서 고려할 요소는 고려해줘 가지고 되도록 환자분들이 추후에 애우가 좋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서울에 많은 병원이 있어서 실력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인품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병원의 이름보다는 직접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 원장님의 실력이라든가 어떤 인성,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저도 이제 척추 수술한 지 15년째인데 서울에서 전문병원도 근무해보고 지방에서도 전문병원 근무해봤는데요. 어느 병원에 있든지 간에 훌륭한 선생님들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볼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거는 그 수술을 담당할 원장님의 실력이라든가 인품,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사실 그 다음에 병원의 인지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
장비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스컴이나 광고를 통해 알려진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학회라든가 의사들 수술 모임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 인정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병원 브랜드보다 어떤 분에게 수술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병원 시설이나 장비, 규모를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소설이 너무 많습니다. 빅데이터니까 유튜브, 블로그 다 중요하죠. 하지만 허리디스크 고생하신다면 반드시 수술을 10년 이상 하신 선생님께 진료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척추 특징을 고려해서 SNS나 유튜브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상으로 척추교실 장문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